안녕하세요. 용의자와의 수사반장 정미옥입니다. 오늘도 투자자들을 현혹시키는 종목들 수사해보겠습니다. 오늘 수사를 도와주실 수사관 두 분은 토마토 투자자문 고광현 운용역, 메리츠 종금증권 박창윤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에서의 새 용의자 화면으로 소환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FNF, 두 번째 용의자 보령 메디앙스, 세 번째 용의자는 삼성 SDI. 네, 용의자 하나씩 불러서 알리바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FNF. 그의 알리바이는 4분기 실적 기대, 최근 주가 낙폭 과대. 네, FNF 디스커버리의 매출 증가에 힘입어서 이제 4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상회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난 목요일부터 리프트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용의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충분히 타당한 알리바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4분기 실적 기대감은 상당히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그 주가 낙폭 과대도 좀 심했었죠. 동종목에 대해서 잠시 보면은 이제 캐주얼이라든지 이제 스포츠웨어 중심의 패션 의류 업체죠. 그래서 브랜드 이제 레노마 스포츠 클럽이라든지 이제 MLB 또 MLB 키즈 또 디스커버리 쪽인데 특히 이제 디스커버리 쪽이 상당히 좀 매장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좀 실적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좀 기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4분기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4분기 매출액이 1,526억 원으로 일단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7%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영업이익은 132억 원으로 역시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7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단 주가 역시 지금 최근에 저점 대비해서 약간 좀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종목 그 재무제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스커버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4분기도 상당히 지금 3분기부터도 계속해서 좋았고 해서 지금 매출액 자체가 3분기라든지 1분기, 2분기, 3분기에서 주도적으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약간 좀 영업이익이 지금 1분기, 2분기, 3분기지만 지금 4분기에 특히 더 실적 측면이 기대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면 좀 더 주가 측면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좀 더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일봉 차트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FNF 일봉 차트인데요. 5월이었죠. 지난 5월 고점 대비해서 지금 충분히 지금 한 35% 정도 가격 하락이 좀 충분히 나온 상황이고, 역시 기간 조정 자체도 지금 한 6개월 정도 기간 조정이고, 지금 저점 대비해서 조금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접근하는 그런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석방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FNF 먼저 석방의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박창윤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이 유기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석방해도 될까요? 네, 일단 저도 이제 FNF 같은 경우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아웃도어 브랜드,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섹터 자체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그 아웃도어 브랜드 내에서도 이제 그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차별화가 진행 중에 있는데, 특히 이제 MLB 이런 쪽보다는 오히려 디스커버리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미엄 아웃도어 시장에서도 좀 차별화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즉,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데 아웃도어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포화가 되었다는 그런 편견과 오해 때문에 도매급으로 같이 빠지고 있는 어찌 보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일단 제가 증거자료 준비한 게 있는데요. 같이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거자료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제 FNF 실적 성장성에 대해서 지금 제가 체크를 해드린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연매출 같은 경우에는 2012년부터 16년까지 연평균 160% 상당히 고단위로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OP 마진 같은 경우에도 현재 규모 경제를 통해서 꾸준히 지금 정상화 단계에 올라오면서 매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아지는 모습 자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 수준을 보시죠. 주가 수준을 보시면 이제 5월경에 대략 한 27,000원 가까이 상승하기도 하였지만 현재는 17,000원까지 어찌 보면 고점 대비해서 한 30% 이상의 가격 조정 자체가 큰 폭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었고요.
이런 성장성 자체가 반영이 된다면 오히려 차별화가 진행되어야 될 것인데 여타 종목들과 함께 이렇게 빠진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올해 매출액 자체 보시면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대략 한 25% 이상 증가한 3,756억 기록할 것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잡혀 있는 상황이고 영업이익 자체도 대략 한 250억 가까이 기록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자체는 사상 최대치를 경신해 나가는데 주가는 오히려 여타 종목과 함께 같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같이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순히 디스커버리 브랜드만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쪽이 이제 화장품 사업 자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론칭 10주년 정도 맞는 이제 바닐라코라는 브랜드 자체가 있는데요. 히트 상품 자체가 있습니다. 클리닉 제로라고 해서 이 제품이 올해 상반기 기준 판매량 324만 개를 기록한 메가 히트 제품이거든요. 이게 이제 대략 시간으로 환산했었을 때 4.8초에 하나씩 이렇게 판매되는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오일 클렌즈보다 이제 한 2배 이상 빠른 수치로 상당히 메가 히트 브랜드인데 이런 부분은 성장성 자체도 전혀 이제 주가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이제 그 중국 쪽 이쪽에 진출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올해보다도 내년이 추가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범중국이죠. 어찌 보면 대만 쪽 타이베이 한큐백화점 쪽에 입점을 하면서 이번에 이제 중국, 필리핀에 이어서 좀 세 번째 해외 단독 매장 자체를 내었고요. 현재 바닐로코 매장 같은 경우에 국내에 한 102개 정도, 중국에 한 150개 매장 운영 중에 있는데 여기에 따른 실적 성장성 그리고 차별화되는 디스커버리의 어찌 보면 그 매출액 증가세 이런 것들을 감안했었을 때 현재 주가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용이자 자신감 있게 좀 석방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FNF의 수사 결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수사관의 의견이 서로 일치했습니다. 자신감 있게 석방의 의견이 나왔는데요. 일단 4분기 실적 기대감이 유효합니다. 또한 6개월간의 조정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고요. 상승 추세를 유지할 것이다. 또 디스커버리 브랜드 차별화가 이어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바닐라코의 해외 사업도 성장성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주가에는 아직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석방의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FNF 석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용의자 알리바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보령 메디앙스. 그의 알리바이는 1가구 2자녀 곧 시행, 저가 매집 기회. 네, 보령 메디앙스 영유아용품 전문 업체인데요. 오늘 13%대 급등이 나왔습니다. 저가 매집의 기회이다라는 이 알리바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알리바이 자체로는 네.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보령 메디앙스는 그동안에 중국 소비 시장 관련 수혜주로서 상당히 시장에서 각광을 받았었는데 또 한동안 좀 내려왔었는데 다시 한번 좀 상승세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보령 메디앙스를 잠시 한번 보면은요. 네. 이제 유아 토탈 문화 기업이죠. 그래서 스킨케어라든지 이제 수유용품 쪽, 또 완구 용품, 또 패션이라든지 또 유아용품 이런 생산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의 이전에 이제 세제 시장에 이어서 지금 유아용품 시장에 좀 진출하면서 중국 내 유통 채널 확대, 그로 인한 또 실적의 급성장 이것이 상당히 좀 그 주가 측면에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2013년부터 이제 설립했었죠. 이제 중국의 현지 법인을 설립했었고 이제 2015년 올해죠. 이제 중국 상하이 사무소도 개설하면서 상당히 그쪽에 이제 입지 강화를 하면서 중국 소비시장 성장과 함께 보령 메디앙스의 앞으로 미래가 좀 열려질 것 같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재무제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령 메디앙스 그동안 상당히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330억 원대라고 꾸준하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요.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 측면에서도 역시 1분기, 2분기, 3분기 꾸준하게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일봉 차트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령 메디앙스 지금 현재 뭐 상당히 좀 고점이 이제 7월 고점이죠. 7월 고점 대비해서 충분한 가격 조정이라든지 또 기간 조정의 마무리 국면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한 12%, 13% 정도 상당히 좀 급등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네. 좀 바닥권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중국 시장으로 진출해 있는 그 높은 인지도라든지 네. 그런 우수한 상품성으로 인한 실적 견인 이런 것이 뒷받침된다고 하면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한번 접근해 볼 만하다. 그렇지만 오늘 네. 바로 한 13% 정도 바로 급등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한 2, 3일 정도 좀 지켜보다가 어느 정도 안정권, 좀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그런 시점에 좀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의견, 석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쪽 시장을 감안해 본다면 석방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네, 보령 메디앙스 박창윤 과장님께서도 혹시 같은 생각이신가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고강현 운영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도 이 종목 석방 의견 드리면서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령 메디앙스 저도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많은 기업입니다. 사실 올 여름에 한번 이 기업 다녀오면서 이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이라든지 성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일단 포인트 위주로 간단하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35년 만에 한자녀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를 하면서 이제 두 자녀 정책에 대한 이제 정책 기대감 자체가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었고 많이 언급이 되었지만 사실 이게 공식적으로 시행되는 게 내년 1월 1일부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라는 광대한 시장 자체가 새롭게 열렸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이제 보령 메디앙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 법인 쪽에서 매년 이제 100%씩 즉 2배씩 이렇게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던 것이 이번에 두자녀 정책을 통해서 이런 부분의 성장성 자체가 좀 더 가팔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보령 메디앙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중국 쪽에 나가 있는 브랜드는 B&B 즉 베이비 앤 베이직이라고 하는 일반 생활용품 브랜드 딱 하나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번에 유피스라는 수유용품 브랜드 추가적으로 런칭을 하였고요. 기대하고 있는 닥터 아토 브랜드 이게 내년 상반기에 추가적으로 런칭이 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런 B&B 제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 T몰에서 월간 단위로 보더라도 3년 연속 계속해서 지금 판매 1위를 기록할 만큼 인지도 자체가 상당히 중국에서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브랜드 런칭을 통해 가지고 이런 성장성 자체가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가 되는데 중국 쪽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면 그 폭발력 한번 추가적으로 좀 더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증거 자료 한번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증거 자료 한번 같이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국 시장 자체가 지금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는데 수치적으로 이제 증명해 놓은 겁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대략 한 27조 원 규모 시장 규모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 현재 한자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유아용품 시장이 170조 원에 달합니다. 즉 우리나라 대비해가지고 대략 6배 이상이 이렇게 큰 시장이고요. 이런 그 시장에서 성장성 자체가 지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측면 이런 부분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13년도에 중국 천진법인 하나만 있었는데 이제 올해 상하이 법인까지 추가적으로 설립을 하면서 이런 성장성 자체 좀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주가를 한번 봐볼까요?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7월 달에 대략 한 4만 원 가까이 상승을 하다가 대략 얼마 전에 18,000원대까지 지금 떨어지기도 하였는데요. 오늘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2,500원가량 올라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해서 대략 한 50% 즉 거의 반토막 난 가격에서 일부 회복한 정도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보더라도 월봉상 조정 자체를 일정 부분 마무리하고 밑골이 달면서 지금 올라오는 모습 자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입 가점에서도 충분히 현재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이 용의자 석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령 메디앙스 이번에도 두 수사관의 의견이 서로 같은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일단 중국 시장 내 유통 채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우수한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1가구 2자녀 정책이 시행이 된다면 급속한 성장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용의자입니다. 때문에 두 수사관 모두 기분 좋은 석방의 의견을 제시해줬습니다. 보령 메디앙스 석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 알리바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는 삼성 SDI. 그의 알리바이는 최근 주가 조정 매수 기회로 삼자. 네, 삼성 SDI가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의 지분을 처분할 예정이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이 알리바이대로 지금 주가 조정일 때 이 매수 기회로 삼는 게 맞을지 이 용의자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주가가 지금 현재 많이 내려와 있죠. 네. 그래서 알리바이 자체를 글쎄 그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물론 쌀 때 사는 게 맞죠. 주식은 네. 쌀 때 사는 게 맞는데 이제 싸다고 또 무작정 싸면 안 되죠. 왜냐하면 주가라고 하는 것이 싸다고 바닥권이다 생각하고 이제 매수하게 되면은 그 밑에 뭐가 있냐면은 지하 1층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가 바닥이다 생각하는 순간은 또 지하 2층, 지하 3층으로 줄줄줄줄 이제 미끌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항상 주가를 이제 살 때는 뭐 이따가 뭐 차트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지금 현재 바닥권이긴 바닥권이라도 상승 추세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상승 추세가 아닌 종목은 어떤 재료가 있든지 어떤 아무리 좋은 종목이다 아무리 좋은 회사라고 해도 그냥 버리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삼성 SDI 지금은 많이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매수보다는 위험 이견을 제시하고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가 지금 현재 실적 측면에서도 좀 4분기에 이어서 상당히 내년에도 적자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4분기 매출액은 이제 1조 9,377억 원으로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1.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영업 적자가 94억 원으로 적자 전환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한번 그 재무제표를 먼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무제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이 어떻습니까? 3분기에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었는데 2분기에 네. 적자가 났다가 이제 3분기에 흑자가 나고 나서 바로 4분기에 지금 바로 영업 적자가 났다는 것은 아주 지금 현재 시장이라든지 이런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상당히 변동성이 심한 네.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것이 4분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적자가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치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싸다고 해서 들어갈 구간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SDI가 좀 변동이라든지 이런 모멘텀이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자동차 전지 쪽이죠. 그래서 자동차 전지 사업 쪽이 올해 한 5천억 정도의 이제 매출액을 올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내년에 1조 원 정도, 2017년도에는 한 1조 7천억 정도의 이제 매출이 그 분야에서 좀 나온다고 하면은 한 내년 이후 2016년 한 하반기 이후에는 어느 정도 주가 상승의 모멘텀을 가질 수가 있고 지금은 그런 모멘텀 자체가 좀 부재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들어갈 자리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봉 차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 일봉 차트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은 이 분홍색 200일 이동평균선인데 200일 이동평균선의 밑으로 우하향으로 가고 있죠. 네. 우하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이거는 볼 것도 없이 그냥 3초 만에 이런 종목 그냥 싹 제껴버리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할 것은 특히 개인 투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것은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은 내 실전 계좌 수익이 올려줄 것인가 이것이 측면이기 때문에 항상 접근하는 그 매수 포인트가 중요한데 매수 포인트가 중요한 것은 어디냐? 물론 바닥권에서 바닥권이지만 상승 추세가 이어진 종목에서 매수해야 된다는 거죠. 네. 아까 삼성 SDI 우하향이죠. 네. 우하향이라는 것은 하락 추세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껴버리시고 네. 다른 종목을 좀 찾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위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SDI 알리바이 자체는 사실이지만 지금은 들어갈 자리가 아니다. 우하향 패턴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 메리츠증권 박창윤 과장님께서는 이 용의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까지는 계속 좀 석방의 의견이 나오다가 처음으로 위험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저도 사실 삼성 SDI 가지고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주봉상 보았었을 때 추세 하락 기조 이어지고 있는 것 자체는 맞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돌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중심 자체는 전기차, 2차 전지에 대한 관심 자체가 상당히 많았었고요. 거기에 대장 역할을 하고 있던 게 LG화학과 더불어서 삼성 SDI,
어찌 보면 이런 성장성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주목을 크게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달 동안의 주가를 보시면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 자체를 보이고 있죠. 아무래도 추세 하락 기조에 있는 것 자체가 맞기 때문에 이런 이제 매물대 부담감 그리고 최근에 악재 자체가 연이어서 나왔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 빅베스하면서 큰 폭 적자를 기록을 하였는데 추가적으로 유증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좀 분석의 약세를 기록을 하였었고요. 여기에 얼마 전에 레포트에서 그 2차전지 사업부 자체의 적자 우려감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이제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여기에 오늘 어찌 보면 뭐 이제 3단 콤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제 그 순환투자 고리 해소위에서 삼성물산의 지분 매각 관련해 가지고 이런 오버행 이슈 이런 부분까지 같이 이렇게 묶이면서 이런 악재가 꼬리를 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안 좋다고 해가지고 이 종목을 버릴 수는 있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시장에서 지금 현재 성장에 목말라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확실하게 성장이 뒷받침되고 있는 게 2차전지 전기차 쪽이거든요. 특히 이제 중국 시장 자체가 올해 글로벌 넘버 원으로 미국을 제끼면서 등장함으로써 이 부분의 성장성 자체가 올해보다도 내년 좀 더 가팔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시장에서 지금 주목하는 거는 단순히 2차전지 전기차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현재 2차전지 전기차가 자율주행차 그리고 스마트까지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이 되면서 계속해서 세력 자체를 넓혀나가고 있다는 걸 전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차기 주도 섹터로서 제약 바이오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현재 높은 분야가 저는 OLED와 더불어서 컨텐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2차전지 전기차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었을 때 저는 이렇게 좀 악재가 나왔었을 때 장기 분할 매입 관점에서 조금씩 접근해 보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역발상적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삼성 SDI 좀 더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보고 싶습니다. 이 용의자 저는 속박토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 수사 결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2차 전지 부분의 성장이 내년에는 상승할 것이다라는 점에서는 석방의 의견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석방의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의 상승 모멘텀은 내년 하반기 이후부터 적용이 될 것이다. 또한 하락 추세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위험의 의견이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삼성 SDI 석방과 위험 사이에서 위험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용의자 3명의 알리바이를 확인해 봤습니다. 고광현 운용량님께서는 FNF와 보령 메디앙스 석방의 의견을 주셨는데요. 어떤 용의자가 더 매력적인가요? 네, 보령 메디앙스 이미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그나마 좀 덜 오른 FNF 쪽을 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뭐 현재가 근처에서 뭐 분할 매수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23,000원. 손절가는 16,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창윤 과장님께서는 오늘 기분 좋게 3명의 용의자 다 석방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떤 용의자 가격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도 사실 고민을 하다가 FNF하고 보령 메디앙스 중에서 저는 오늘 보령 메디앙스를 좀 꼽아보았습니다. 좀 역발상적으로 오늘 좀 많이 올랐지만 오늘 거래량이 실리면서 바닥권에서 큰 폭으로 지금 장대 양봉을 뽑아내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았었을 때 이제 그 올해가 지나고 내년 상반기에도 이런 유아 교육 섹터 이런 쪽 같이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보령 메디앙스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현재가에서 저는 분할 매입 관점에서 접근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로는 이제 상방 수평 매물대 형성을 하고 있는 3만 원 선까지 1차 목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로는 이제 전 저점이죠. 18,000원 선 만약에 지지선 이탈 시 편입 제외하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의자와의 오늘 수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또 다른 용의자를 수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